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백신들 많이 맞으시죠? 저도 며칠 전에 맞았는데 몸살 기운이 안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제 조금만 버티면 이 시절도 끝나지 않을까요? 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읽을 책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2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초대형 파자마 파티. 더위가 완전히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드디어 파자마 파티의 첫날 아침이 환하게 밝았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잔뜩 상기된 얼굴로 손님을 기다렸다. 자, 이제 이 문을 열면 파티가 정말로 시작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웨더 아주머니가 가게 입구의 문을 활짝 바깥으로 열어 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직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페니는 벅찬 마음으로 가게 입구에 섰다. 그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장식과 알록달록한 부스,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푸드트럭이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침실용 슬리퍼나 수면 양말만 신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다.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온 것을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서로의 색다른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은 도로 위에 잔뜩 나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건지 머뭇거렸다. 그러다 어느 중학생 무리가 새하얀 킹사이즈 침대에 올라가 베개 싸움을 시작한 것을 신호탄으로 모든 사람이 가족, 친구와 함께 근처의 침대를 찜해서 왁자지껄 떠들고 놀기 시작했다. 페니는 가방에 챙겨온 새 잠옷을 꺼내 입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퇴근 시간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앞치마는 벗어 던지고 당장 잠옷을 입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죠? 페니가 웨더 아주머니와 함께 프런트에 서서 울상을 지었다. 페니, 나도 얼른 퇴근해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파티를 즐기고 싶어. 그렇지. 모텔이랑 같이 부스 전체를 한번 점검하고 오지 않겠니? 나갔다 오렴. 정말 그래도 돼요? 감사해요, 웨더 아주머니. 웨더가 씩 웃으면서 1층 로비의 유리창에 달라붙어 바깥만 바라보고 있던 모테일을 불렀다. 모테일,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팬이랑 같이 나갔다 오렴. 벌써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소품이 망가진 곳이 있으면 나한테 꼭 전달해줘. 각 부스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도 알아봐주고. 그럴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도 몰래 뛰쳐나가 버릴까 하던 참이었어요. 페니와 모테일은 일부러 제작자들의 부스까지 직진하지 않고 빙빙 둘러서 파티 현장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길 한가운데 벌러덩 누워도 뭐라고 하는 어른도 없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으므로 소년소녀들의 표정이 특히 밝았다. 다른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수면 안대를 선글라스처럼 이마 위쪽에 멋스럽게 걸치고 있었다. 나도 질 수 없지. 모테일은 양쪽 바지 주머니에서 동그랗게 말아놓은 수면 양말을 한 짝씩 꺼냈다. 그는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도로 위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행동을 반복하며 저만치 앞서갔다. 페니 얼른 와. 너 그러다가 크게 넘어질지도 몰라. 페니가 쫓아가면서 모테일에게 경고했다. 뭐 어때? 여기서 넘어져 봐야 푹신한 침대 위로 엎어지는 게 전부일걸? 온 사방이 침대랑 이불이잖아.
페니와 모테일은 금세 추억을 테마로 한 꿈을 파는 부스가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위기에 핑크빛 부스에 다가갔다. 장식만 봐도 어떤 제작자의 부스인지 짐작이 갔다. 페니, 모테일, 잘 왔어요. 우리 부스가 제일 눈에 띄죠? 까까머리의 키스 그루어가 두 사람을 보고 반가워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셀린 글럭, 척데일과 함께였다. 촉각에 타고난 재주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제작자들이었다. 결국 세 분이 같이 만드셨군요. 이건 어떤 추억을 담은 꿈이죠? 세 분의 취향이 모두 들어가 있나요? 모테일이 판매대 위에 꿈 상자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다. 흰색에 가까운 아주 연한 분홍빛의 포장지는 부스 안에 틀어놓은 서정적인 배경음악과 어우러져 아련한 느낌을 자아냈다. 우리가 축제를 기념해서 만든 꿈은 첫사랑과의 추억이야. 그럼 셀린 글럭님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겠군요. 글럭님은 이런 것보다야 박진감이 넘치고 치고받고 싸우거나 쫓고 쫓기는 타입을 좋아하시잖아요. 모테일이 말했다. 걱정 마요. 끝부분에 제 취향도 섞었어요. 원래의 추억보다 스릴 넘치는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추억을 있는 그대로 되살리거나 희미해진 감각들만 보완하는 형식으로 만들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우리 특기를 살리고 싶어서 촉각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감각적으로 완전히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 거라고 확신해요. 셀린 글럭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녀는 부스의 장식과 잘 어울리는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스에 찾아왔다. 손님 맞이하느라 이제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어요. 저흰 이만 가볼게요. 다른 부스들도 둘러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서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백화점으로 와서 말씀하시고요. 페니가 밀려드는 손님을 피해 한 발 물러나면서 말했다. 보시다시피 우린 아무 문제 없어요. 일손이 필요하면 부탁하도록 할게요. 척데일이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배웅했다. 페니와 모테일이 떠나자마자 부스에 도착한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은 첫사랑과의 추억을 가리키면서 척데일에게 물었다. 정말 첫사랑이 꿈에 나오나요? 물론이죠. 손님은 오늘 밤 꿈속에서 소년 시절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남자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망설임 없이 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졌다. 남자는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동네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첫사랑과 같이 있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두 사람은 하굣길에 늘 함께였다. 남자는 꿈속에서 그 시절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 공기의 감촉과 가로등의 불빛이 걷고 있는 두 사람을 감쌌다. 추억 속의 골목길과 닮았을 뿐 실제 모습과 다른 부분도 많았지만 꿈에서 그의 몰입감을 깰 정도는 아니었다. 두 사람은 책가방을 메고 팔이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하고 걸었다. 특별한 화제가 없이도 둘 사이의 웃음소리와 실없는 말장난이 끊이질 않았다. 앞을 보며 걷다가 살짝 곁눈질로 보게 되는 여자의 옆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하굣길은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혼자 걷기에는 제법 먼 거리였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걷다 보면 중간에 길이 뚝 떨어져 나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꿈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세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고 말았다.
이대로 목적지 없이 동네를 몇 바퀴는 더 돌아도 가시지 않을 만큼 진한 아쉬움이 두 사람을 맴돌았다. 그녀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남자의 마음속에서 강한 용기가 피어올랐다. 여자에게 한 발짝 다가가 볼 가까이 입술을 대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자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남자는 그녀 아버지가 상황 파악을 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것을 보자 당황하고 말았다. 여자는 남자를 급히 밀어냈고 남자는 불이 나게 골목을 달렸다. 남자는 골목을 내달리는 내내 학창시절 즐겨 신던 운동화의 밑창이 바닥과 맞닿는 느낌.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교복 상의를 붙잡고 책가방을 고쳐매는 그 모든 감촉을 생생하게 느꼈다. 꿈속의 남자는 틀림없이 15년 전 고등학생이었다. 골목의 끝에서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인사드릴걸 하고 후회했던 그 감정마저도 당시의 남자와 똑같았다. 아침이 되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남자는 꿈에 나온 광경을 더듬으며 한참 동안 추억에 잠겨 있었다. 실제 추억을 바탕으로 한 꿈이라 평소에 꿨던 다른 꿈처럼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지지도 않았다.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나 생동감 넘치게 체험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 잊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예고 없이 꿈에서 만난 기쁨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만 흘러가는 인생에 이런 깜짝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그 후 3일 동안 키스 그루어와 그 친구들을 첫사랑과의 추억이 나오는 꿈을 판매하는 부스와 셰프 그랑봉이 운영하는 그리운 추억의 맛이라는 꿈을 판매하는 부스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백화점의 직원들도 가서 도와야 할 정도였다. 가구점에서 협찬한 침대와 침구들은 소품 담당인 웨더 아주머니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대부분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신발 가게 앞에 설치한 앤틱 침대만 항상 지저분했다. 저길 봐. 침대 위에 포도 껍질에다 과자 포장지가 한 무더기야. 베개 귀퉁이도 벌써 다 뜯어졌어. 또 래프라운 요정들의 짓이라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침대 위에 옹기종기 모여 손가락 마디만한 베개를 들고 베개 싸움을 하던 요정들은 페니와 모테일이 씩씩거리며 다가오자 다른 곳으로 잽싸게 날아가 버렸다. 레프라혼 요정들은 주로 하늘을 나는 꿈을 만들었지만 하늘을 정말로 날아본 추억을 가진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파티에서 아무런 꿈도 선보일 수 없었다. 그들은 그 화풀이로 가장 화끈하게 파티를 즐기겠다며 이 침대 저 침대 위를 날아다니면서 소동을 피웠다. 페니는 이불을 한 번 털어내고 앤틱 침대 머리맡에 장식용 거울을 하얀 천으로 쓱 닦았다. 모테일과 페니는 부지런히 각 행사 부스들을 점검하고 백화점의 상황을 보고하느라고 며칠 동안 하루에 몇만 보씩 걸어다녔다. 의도치 않은 걷기 다이어트로 얼굴이 홀쭉해진 모테일은 턱선을 침대 거울에 비춰보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페니, 나 이목구비가 몰라보게 또렷해진 것 같지 않아? 자신감이 부쩍 오른 모테일은 많은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 장만한 고급 실크 잠옷을 차려입고 주위를 의식하며 종일 돌아다녔지만 기대하는 로맨틱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름대로 파티를 신나게 즐기고 있는 모테일과는 달리 페니의 머릿속은 날이 지날수록 걱정으로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파티는 큰 문제 없이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었지만 녹틸루카 세탁소에서 따로 초대장을 전달했던 330번, 620번 손님이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대로 파티가 끝날 때까지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 단골 손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페니를 불안하게 했다. 페니는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부서져라 방방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나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왔다. 로비에는 귀한 손님들이 와 있었다. 전설의 꿈 제작자인 야스누즈 오트라와 도제, 아가넵 코코가 한자리에 모여 꿈 상자를 가득 실은 수레 앞에서 달러구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는데 이렇게 질 좋은 꿈을 만들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다들 정말 대단하군요. 이 달러구트가 여러분들께 큰 신세를 졌어요. 시간은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제가 괜히 전설이겠어요? 야스누즈 오트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정작 옆에 있던 도제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어떻게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쑥스러워하면 안 돼. 스스로 당당해져야지. 자신감을 다시 찾은 것 같군요, 오트라. 달러구트가 흐뭇하게 웃었다. 지난번에 페니 씨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녹틸루카 세탁소에 틀어박혀서 아틀라스와 술이나 진탕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파티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그럼 정말 오랫동안 후회했겠죠. 덕분에 이제 타인의 삶 시리즈의 방향을 잡았어요. 준비를 마치면 곧 타인의 삶 정식판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때 잘 부탁드려요. 1층 진열대에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놓을게요. 나도 불러줘서 고마워, 달러구트. 여전히 아기처럼 뽀얀 볼을 가진 아가넵 코코가 달러구트의 손을 맞잡았다. 아가넵, 고맙다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무리한 건 아니겠지? 꿈을 꽤 많이 만들어 왔군. 우리 나이엔 과로를 조심해야 해. 그렇지 않아도 나랑 나이가 비슷한 니콜라스가 여기저기서 활약하는 걸 보고 몸이 근질거렸어. 알다시피 그 친구가 올해 뉴스에 제법 나왔잖아. 아직도 혈기왕성하더라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마침 축제에 내놓을 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아주 신나게 일했어. 다들 어떤 추억을 꿈으로 준비하셨어요? 페니가 달러구트를 도와 수레 위에 꿈 상자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물었다. 한번 맞춰보렴. 도제님은 돌아가신 분들과의 추억을 담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의 작품은 잘 모르겠어요. 아가넵은 태몽을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선물하기로 했어. 아이가 많이 자란 상태에서 또다시 태몽을 꾸는 것도 제법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처음 아이가 부부에게 와주었을 때의 감동을 재현하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니? 그럼 오트라님의 꿈은요? 저번처럼 타인의 추억을 대신 체험하게 되나요? 그건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는 꿈이 아니라서 말이야. 이번엔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꾸는 꿈이 아니야. 오트라가 아주 잘 만드는 꿈이 또 하나 있잖니? 바로 긴 시간을 압축해서 하룻밤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꿈 말이야. 꿈 백화점의 1층 로비에 전설의 꿈 제작자들이 추억을 테마로 만들어 온 꿈들이 진열됐다. 한 발 늦게 마련한 탓에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자 모테일이 자진해서 손님을 모셔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백화점 밖으로 나갔다. 그는 지나가는 손님들을 일일이 붙잡아 말 그대로 추억팔이를 하기 시작했다. 손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꿈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회수할 수 있는 꿈값이 있을 것.
즉 감정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 둘째, 다시 봐도 좋은 영화처럼 다시 꿔도 의미가 있을 것. 셋째, 꿈꾸는 사람 개개인을 위한 맞춤 형태일 것.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족하는 단 하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추억이에요, 추억. 그는 파티의 테마를 정할 때 직원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를 똑똑하게 활용했다. 그냥 지나치려던 사람들이 백화점 안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모테일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다기보다는 그의 요란한 몸집과 말투 때문에 가게 안에는 더 재밌는 행사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다. 그냥 있기엔 너무 아까운 추억들. 잊고 있던 기억들마저 모조리 떠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갔다 올 수 있는 기회. 달러구트 꿈 백화점으로 지금 당장 오세요. 그래도 모테일의 이 멘트만큼은 손님들의 구매욕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았다. 그럼 우리도 한번 사볼까? 사람들이 줄지어 그들이 준비한 꿈을 사기 시작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모들이 주로 아가넵 코코의 꿈을 샀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그리운 이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도제의 꿈을 샀다. 페니는 사람들 중에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다. 녹틸루카 세탁소에서 만났던 330번 손님과 620번 손님이었다. 페니는 그들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안도했다. 그들은 오늘 밤 길었던 지난 세월을 한 편의 영화처럼 압축한 멋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졌던 여자는 꿈속에서 아주 평범했던 하루하루를 되새기고 있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힘겹게 일어나고 주말에는 힘든 평일을 보상받듯이 달콤한 늦잠을 자려다가 애들이 찾는 소리에 남편과 함께 벌떡 일어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우당탕 난리를 피우며 바쁘게 출근을 준비하고 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마주치며 인사하던 이웃의 얼굴도 등장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나 집안의 대소사에 관해 함께 의논하고 번갈아 등장하는 기쁜 일과 걱정스러운 일에 울고 웃으며 서로를 다독이던 순간도 섞여 있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이유를 찾아가며 그날에 어울리는 음식을 차려 먹고 철마다 피어나는 꽃과 제철 음식에 감사하던 일상도 매끄럽게 흘러갔다. 회사 생활에서 있었던 성취의 순간과 실망스러운 순간, 동료들과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시간순으로 나타났다. 꿈속의 여자는 신혼살림을 마련했던 단칸방에서도 다시 살았고 첫 아이를 낳고 이사했던 2칸짜리 녹색 대문집에서도 살았다. 누워서 보는 천장의 울퉁불퉁한 부분과 서서 샤워할 때 바라보던 특이한 무늬의 타일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실제로 각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찰나였다. 하지만 등장하는 모든 장소가 여자가 충분히 머물렀던 인생의 거점이었으므로 잠든 여자는 꿈을 꾸면서 그와 관련한 많은 기억을 함께 떠올릴 수 있었다. 여보, 어제 꿈에 우리 예전에 살던 집이 보이더라. 우리 예전에 살던 그 방 2칸짜리 2층에 주인이 살던 녹색 대문집 기억나? 잠에서 깬 여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까맣게 염색한 머리 밑에 뽀얗게 흰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었다. 녹색 대문집? 당연히 기억나지. 그 집 주인 이름이랑 월급날 시켜 먹던 치킨집 전화번호까지 기억해.
나도 가끔 거기 살던 때가 꿈에 나와. 당신이 그 집에서 이사 나올 때 많이 울었지. 내가 더 넓은 집으로 가는데 왜 우냐고 물으니까 싱글벙글 웃다가 갑자기 또 걸레질 하다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그랬잖아. 큰 애가 당신한테 엄마 울지 마 하면서 같이 울던 게 눈에 선해. 이사 가느라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온 동네가 떠나라고 목청껏 울었잖아. 남편이 여자의 옆에 걸터 앉아서 옛 생각을 하며 웃었다.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짐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내 목소리랑 당신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리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싫은 거야. 내가 거기서 밥 먹고 당신이랑 떠들고 애들 재우고 청소하느라 돌아다니고 웃고 울고 했던 추억들이 짐이랑 같이 몽땅 드러내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집한테 너무 고마웠어. 우리 가족이 제일 고생했을 때잖아. 이사 갈 때까지 잘 품어준 게 고마워서 울었나 봐. 맞아. 참 우리가 제일 처음 살았던 집도 기억해? 내가 총각 때 혼자 살던 코딱지만한 월세방 말이야. 정말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밖에 없는 초라한 집이었어. 그땐 당신한테 같이 살자고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집이었는데 난 사실 그 집도 그리워. 그 외 여름에 이불 빨래가 안 말라서 덜 마른 이불 위에 잠깐 누워서 시답자는 얘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잖아. 나는 그 기억이 왜 이렇게 좋은 줄 몰라? 남편은 여자보다 더 신나서 얘기를 이어갔다. 참 별걸 다 기억한다. 그러고 보면 큰맘 먹고 값비싼 호텔에서 묵었던 날은 조식이 맛있었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날에 우리 애들이랑 김밥 만들어 먹고 호박전 부쳐 먹었던 건 왜 이렇게 생생할까?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참 재미나게도 살았다. 그래, 재미나게 오래 잘 살아왔지. 당신이랑 내가 함께 지낸 지 정말 오래됐어. 그래서 지겨워? 여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으이구, 또 그런다. 지겹긴 뭐가 지겨워? 내 추억이 당신 추억이라서 좋다는 뜻이지. 남편이 여자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고 토닥였다. 언제나 인생은 99.9%의 일상과 0.1%의 낯선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기대되는 일이 없다고 슬퍼하기엔 99.9%의 일상이 너무도 소중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도 매일 먹는 끼니와 매일 보는 얼굴도 그제야 여자는 내 삶이 다 어디로 갔냐 묻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기쁨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실은 답을 모두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660번 손님인 젊은 남자도 꿈속에서 지난 추억을 마주하고 있었다. 꿈속의 그는 수능 시험을 만족스럽게 치르지 못해서 재수를 결심했던 19살 연말 딱 그 무렵이었다. 심란했던 남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양말 하나 챙기지 않고 무박 2일로 친구들과 해돋이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의 모든 순간을 꿈에서 다시 겪고 있었다. 기차의 가장 저렴한 좌석에 앞뒤로 붙어 앉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치한 농담을 하며 킬킬 웃고 도착할 때까지 한숨 자려다가 차체에서 풍기는 매캐한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던 것마저 완벽하게 재현됐다. 꿈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남자와 친구들은 해가 뜨는 걸 기다리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들어갔던 건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미 동그랗게 떠버린 해를 보고 허탈하게 한참을 웃고 다 떠버린 해에다 소원을 빌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입시험에서 겪은 실패 앞에서 19살의 남자가 갖고 있던 소원은 아주 뚜렷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말은 없이 여행은 즐거웠냐고 묻던 부모님의 얼굴이 그려졌다. 그에게 바라는 것 따윈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따뜻한 얼굴이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꿈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시절 빌었던 소원만큼은 기억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의 남자는 알고 있었다. 후회 없이 공부한 1년과 좋은 결과가 지금의 그를 있게 했다. 당시엔 쓰라리게만 느껴졌던 경험들이 이제와 돌이켜보면 남자의 형태를 다른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잡아나가는 밑작업이었다. 남자는 부딪혀서 깨지고 갈려 나가더라도 그 밑에 남는 조각이 결국에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지 꼭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힘껏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남자에게 필요한 주문은 딱 하나였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파자마 파티를 다녀간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추억들이 각자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것들은 분명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일부러 꺼내보지 않으면 곰팡내 나는 책장에 언제까지나 모셔져 있을 법한 옛날 사진첩 같은 머릿속 한쪽 구석의 기억들이었다. 저런 애랑은 평생 가도 못 친해지겠다고 생각했던 지금 절친과의 첫 만남의 장면도 늘 만감이 교차하던 고단한 날들의 퇴근길 풍경도 사람들은 각자 다른 추억을 마주했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다. 어떤 기억도 추억이 되고 나니 사소한 기쁨과 슬픔 따위는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이 추억은 분명 내 것이 맞는데 어디에 있다가 어젯밤 꿈에 나에게 다시 돌아온 걸까? 파티에 다녀간 사람들은 꿈에서 깬 뒤 오랜만에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내내 진행된 파티는 이제 마지막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기다렸던 단골 손님이 모두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페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파티를 즐겼다. 꿈 신기술 체험 부스는 매일 다른 연구원들이 나와서 새로운 제품이나 꿈을 제작하는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페니는 젊은 연구원이 나긋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제가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꿈을 꾸고 있는 도중에 깨지 않고 다음 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흔히들 꿈속의 꿈이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기분 좋은 꿈을 꾸다가 불상사가 생겨서 잠에서 깨더라도 10분 안에 다시 잠들면 꿈을 이어서 꿀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체험해 보시겠어요? 체험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에요. 체험은 됐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페니는 30분이나 부스 안에서 잠을 자면서 남은 축제를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온갖 모양의 드림캐쳐를 팔고 있는 노점으로 눈길을 돌렸다. 악몽은 막아주고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예쁜 드림캐쳐들이 크기별로 수백 개쯤 진열되어 있었다. 여기 있는 제일 커다란 드림캐쳐는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로 악몽의 기운을 감지하는 진짜 드림캐쳐예요.
상인이 연결된 전원을 켜자마자 드림캐쳐의 깃털이 요란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너무 요란하게 빙글거려 벌레를 쫓는데 더 적합해 보일 정도였다. 평소엔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악몽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시끄럽게 경고음이 울리죠. 페니는 차라리 평범한 드림캐쳐를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가던 드림캐쳐에서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경고음이 울렸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드림캐쳐 판매상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침 니콜라스와 함께 주변을 지나가던 막심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아, 막심 씨 때문에 울리는 거였군요. 죄송해요.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아시다시피 악몽의 기운을 감지하는 물건이라. 당황한 막심이 상인의 말에 드림캐쳐에서 엉거주춤하게 뒷걸음질하다가 바닥에 깔린 카펫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다. 게다가 막심이 기우뚱하며 얼떨결에 드림캐쳐의 깃털 장식을 손으로 잡자 드림캐쳐는 절규하듯 더 크게 울부짖었다. 페니는 막심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자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악몽을 만든다고 해서 막심까지 악몽 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건 안쓰러웠다. 전원을 꺼버려요. 페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니콜라스가 이미 드림캐쳐 전원을 발로 차서 거칠게 꺼버린 뒤였다. 이런 싸구려 잡동사니 같으니라고. 막심은 뭐가 그리 죄송한지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페니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게로 돌아왔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맞닥뜨렸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썸머와 모그베리는 아직도 성향 테스트를 해주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외부 손님들까지 줄을 설 정도로 뜻밖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때 초록색 옷을 입은 민원관리국의 직원들도 줄을 서서 와글와글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민원관리국 안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무척 들떠 보였다. 페니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 프런트에 서 있는 달러구트의 옆에 섰다. 달러구트님도 성향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달러구트님이라면 역시 세 번째 제자 유형으로 나오겠죠? 물론 해봤지. 여러 번 해봤어. 모그베리가 자그마치 5번이나 테스트를 해주었단다. 그때마다 다른 유형으로 나오더구나. 정말요? 그거 의외네요. 저는 2번째 제자 유형이에요. 아마 지금 해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아틀라스님의 동굴과 막심씨가 하는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로 2번째 제자 유형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만큼 또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막심 씨는 지난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악몽을 만들잖아요. 아틀라스님은 평생 동굴에 살면서 추억을 가꾸고 있고요. 2분 다 소신 있게 일하고 계시지만 어쩐지 외로운 일인 것 같아서요. 페니는 조금 전 드림캐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막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내 생각엔 과거를 중시하는 그들의 성향과 외로움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구나. 나도 막심이 처음 동굴 밖으로 나와서 악몽 제작소를 차렸을 때는 조금 걱정했단다. 혼자서 외로울 것 같았거든. 그런데 너도 봤다시피 올해 니콜라스와 막심이 죄책감을 담은 포춘 쿠키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놓였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니까.
그럼 더 이상 외로울 리가 없지. 아틀라스도 마찬가지란다. 녹틸루카들과 함께 일하고 있잖니? 나도 올해 펜이 너와 같은 목표를 가진 덕분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어. 네 덕분에 많은 단골 손님을 되찾은 것 같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펜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성향 테스트 말인데 테스트 결과로 네 성향을 딱 잘라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단다. 이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야. 달러구트가 겉옷 주머니에서 새 것처럼 보이는 성향 테스트 카드를 꺼냈다. 달러구트 님도 그거 갖고 계셨어요? 제작하는데 참여도 했단다. 기념으로 몇 개를 받았지. 책을 사면 덤으로 주는 상품치고는 아주 잘 만든 물건이지. 자, 여기 케이스 바닥을 보렴. 그는 카드 케이스를 뒤집어 바닥면을 페니에게 보여줬다. 지금의 행복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를 살고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을 위해 미래를 기대해야 하며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행복을 위해 과거를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이 테스트 카드는 고유한 성향을 알아보는 도구가 아니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는 도구지. 테스트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는 게 오히려 당연하단다. 달러구트가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냈다. 완전히 겹쳐있는 카드는 현재의 조각을 품에 간직한 시간의 신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불투명하게 겹쳐진 카드가 어렴풋하게 빛을 튕겨내며 뿌연 거울처럼 페니를 비췄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단다. 새 제자가 세 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절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아닐까 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이 오롯이 존재하기에 시간의 신은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인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니? 와, 정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페니는 현재와 과거, 미래 모두를 가졌다는 충만함으로 몸이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손님들도 우리도 전부 마찬가지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고 과거에 연연하게 될 때가 있고 앞만 보며 달려나갈 때도 있지. 다들 그런 때가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단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꿈을 꾸러 오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달러구트님, 준비한 꿈들이 전부 매진되고 있어요. 이게 다 제가 밖에서 열심히 손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내년 연봉 협상 때 잊으시면 안 돼요. 모테일이 멀리서 소리쳤다. 모테일은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구나. 이런 이벤트 한 번으로 모든 단골 손님이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여전히 민원관리국에도 또 세탁소에도 사람들이 많겠지. 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꿈을 마련해 놓고 그저 기다리면 된단다. 그건 다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때 프런트에 다가온 손님이 페니와 달러구트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손님은 빈손이었다. 손님, 마음에 드는 꿈을 찾지 못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쩐지 꿈을 안 꾸고 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손님이 겸연쩍게 씩 웃었다. 맞아요. 그런 날도 있죠. 페니가 여유롭게 대답했다. 가게 점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외네요. 저를 붙잡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손님이 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페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급할 거 없죠. 우린 매일 만날 거잖아요. 페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 표정이
옆에 있는 달러구트의 표정과 제법 닮아 있었다. 손님, 꿈 백화점은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